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어제 하고 동일합니다.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의 추세 유지되면 언제든 주도주는 계속 공략하자. 네. 2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 존재감이 좀 눈에 띄었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배터리 쪽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확실히 기회였구나.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조정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날아가는 건가? 이렇게 다시 또 직전 고점 향해 달리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테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응하면 되죠. 예,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4월 20일 날 이때였죠. 코스피 지수가 한 2,500, 한 70 내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동성을 좀 체크해야 된다 하면서 12조의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다시 좀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1부, 2부, 3부식으로 갔었다가 어제 갑자기 제가 제목을 바꿨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의 추세가 유지가 되면 언제든 주도주는 계속 공략하자. 그 전까지는 계속 전략을 하다가 어제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뭔가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전략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체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터지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나요? 12조가 안 돼요. 12조가 안 됩니다. 12조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늘 주식들 보면 난리 났어요. 어디에서 난리가 났냐면 특히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이 나왔다, 급반등 나온 주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57만 원 방어 나오더만 오늘 18% 급등이 나왔고, 삼성 SDI는 좀 잠잠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다소 좀 일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64,600원, 상대적으로 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이닉스는 꼬리 기준으로 한 89,000원.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고 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이 저는 좀 눈에 띄냐면,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의 실적이 상당히 이번에 좀 견고하죠. 그리고 삼바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견조하다라고 생각하지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또 급등 나오는 주식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죠? 자, 요게 어느 구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가 어느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면 2485 구간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2485 구간. 요 구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때가 딱 08년도 밸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8년도 12월 달 우리나라가 50조 벌었을 때 조금 더 과거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요 구간, 즉 08년도 요때 12월 달 있잖아요. 요때의 밸류예요. 요때의 밸류가 지금 현재 2485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규모로 봤었을 때 50조 딱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었을 때 12월 결산법인들이 딱 50조 벌었었을 때 이때 밸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번에 반도체에서 적자 얼마 나왔는지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크게 나왔잖아요. 4조 이상 나왔잖아요. 그죠? 2조도 아니고 3조도 아니고 대충 손실도 아니고 4조 가까운 손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적자 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를 돈을 버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적자 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나머지 기업들 배터리가 잘하건 바이오가 잘하건
자동차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는 2008년도 요 밸류 쉽게 못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 요거에서 그래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4주 적자 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적자가 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4주 이상 적자가 되게 되면 감산의 속도를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반도체 쪽 관련된 이 턴을 더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이번에 그냥 틀어막은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만 이익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100조 정도의 이익 컨센으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거냐면은 2016년도 최소한 100조 정도만 번다. 반도체만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2600까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2640.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9년도 밸류에서 바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2019년도 밸류 2350선에서 요 자리입니다. 다시 과거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죠, 요때. 요때가 딱 2019년도 밸류예요. 2019년도 밸류는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익이 반토막이 나고 하이닉스가 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시는 안 오겠구나. 왜? 감산을 하기로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삼성전자가 4조 이상 적자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감산의 양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략을 제시했던 거예요.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전자의 추세 유지되면 언제든 주소주는 계속 공략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어제 제시했었던 거고, 요게 이제 2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반도체 사면 되고요. 바이오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사면 되고요. 배터리도 사면 돼요. 심플하죠? 근데 2640선까지 오픈을 하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앞으로 2350이라는 숫자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2350 환율을 건드려서 달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리스크를 키웠을 때 2350을 건드렸을 때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은 계속 남겨놓은 상태에서 올해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더라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근데 만약에 2350이 붕괴되면 더 적극적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이번 구간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이제 궁금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주식들 가운데서 가격이 온 게 있고 안 온 게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의견을 좀 드렸었냐면 54만 원 선 정도에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근데 만약에 신도를 공략을 한다면 51만 원 떨어졌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관점은 유지를 합니다.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요번에 전고점 돌파가 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만약에 전고점 돌파가 된다면 배터리 없으시는 분들은 LG화학 이거 67만 원까지 제가 기다리자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LG화학은 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32에서 34 정도까지 기다렸다 공략하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이 주식이 지금 38만 원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동성 버티는 힘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시장이 랠리가 나와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만약에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포스코 홀딩스를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놓치시고 얘는 그냥 30에서 34 기다리시고 차라리 누구를 사시냐면 포스코 퓨처엠을 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9만 원 이거 못 넘어가게 되면 30만 원 초반까지 기다려 놓자. 이러면은 배터리 없으신 분들도 공략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번에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잖아요.
요건 60만 원대 한 중반 이하로 떨어지면 사기 시작하자. 저점 맞추지 말자. 못 맞춰요, 여러분. 저도 맞출 생각이 없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60만 원대 초반 오면 그냥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분할로 접근하는 겁니다. 대신 최악의 경우 2,350이 떨어졌을 때는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59,000원대 방어, 요거는 레벨업이 됐다고 했잖아요. 63,000원대, 63,3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레벨업 됐다. 그 자리에서 계속 방어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요거는 만약에 직전 고점이 한 66,600원 정도 되는데 요거 넘어가면 소부장 비중 늘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4,600원에서 만약에 전고점 넘어간다 그러면 원익 IPS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테스트 이거 언제 추가해야 되냐, 언제 질러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얘네들도 이제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꼬리의 기준으로 하이닉스, 그러니까 실적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하이닉스는 투자할 이유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죠? 근데 2016년도 26,650원 요때 실적 박살났었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 실적 박살났을 때예요. 하이닉스는 실적이 박살났을 때 매수해가지고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박살났을 때 사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때 파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치킨 게임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2012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89,000원 밑에서 그냥 살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략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LG전자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11만 원 깨지면 10만 원 무너졌을 때부터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 관점 그대로 유지하겠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거 지금 자금이 계속 좀 붙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도 그런데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움직임이 이번에 좀 더 견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한 610억 정도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정도 붙는지 잘 보십시오. 2천억 정도 붙으면은 바이오제약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제약 공략하신 분들을 팔지 마시고 꽉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되어서 뭐 현대자동차 18만 원, 19만 원 방어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 관점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김정수 전문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네요. 실전 매매하시는데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만 하셨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만 나오면 팔아야지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막상 손은 안 가고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고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